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현장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함수와 클래스예요.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전 마지막 단계인데, 실상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트를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파트만 좀 잘 알면 뭐 앞에 뭐 반복문이나 뭐 조건문 이런 것들은 조금 사용 빈도가 좀 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을 하려면은 우리가 뭐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일일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짤 수는 없고 다른 개발자들이 이제 작성해 놓은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개발자들이 작성해 놓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다 이런 함수나 이런 클래스 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을 좀 잘 듣고 어떻게 하면 함수나 클래스를 잘 가져다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커싱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어문을 배웠었죠. 좀 빠르게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어문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조건문,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문,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 이게 원래는 조건문을 한 주차 강의 때 다 한 번 하고 그리고 반복문도 한 주차 강의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두 번째 강의이기도 하고 요약된 어느 정도 정보만 좀 전달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조금 다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컴퓨터가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행동해, 저런 상황일 땐 저렇게 행동해 라고 어떤 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조건문이었고, 그 다음에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씩 우리가 다 코드로 입력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반복문을 써가지고 어떤 특정 반복 횟수를 주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조건을 줘서 너가 딱 이렇게 한정된 만큼만 일해 라고 컴퓨터한테 요구를 하거나 혹은 이런 조건이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반복해서 수행해 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반복되는 작업들을 이제 소스 코드로 요청하는 게 반복문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건문과 반복문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함수 그리고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인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클래스 할 때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고 크게는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를 통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객체다. 이렇게만 지금 알아두시고 이따가 슬라이드가 뒤에 넘어가면 그때 자세히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함수입니다. 자, 함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재사용 가능한 코드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계산기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많이 쓰죠. 계산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떤 수의 덧셈이나 곱셈, 뺄셈 뭐 이런 것 사칙 연산들이 필요할 때 계산기를 호출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 하는 값을 입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산자를 써서 어떤 값을 구할 건지 덧셈인지 뺄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그 연산자에 더해질 또 다른 수를 또 입력하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수를 입력할지는
컴퓨터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가 어떤 수를 계산할지는 아직 컴퓨터가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복적인 작업이 있어요. 덧셈을 누르면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두 개를 더한다. 곱셈을 누르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곱셈 다음에 나오는 숫자 두 개를 곱한다. 어느 정도 이렇게 특정한 변수들의 값은 계속 바뀌지만 사칙 연산을 한다라는 그런 조건은 바뀌지 않고 계속 동작하죠.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기능들, 반복 수행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코드 블록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수를 계산할 때 입력하고 싶은 값들은 계속 바뀌죠. 그런 바뀌는 값들은 이제 매개 변수, 뒤에서 배우는 요 매개 변수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어떠한 입력 값을 받더라도 덧셈이면 덧셈만 해서 계산을 해주고 곱셈을 누르면 곱셈을 매개 변수 값에 곱셈을 연산해서 결과값을 돌려주고 이렇게 특정 기능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함수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 놨다가 사용자가 덧셈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 묶어 놓은 그 함수들 기능이 동작하면서 그 연산된 결과값을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이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 이 함수는 이 개발자가 특정 작업을 위해서 수행하기 딱 그 특정한 기능만 수행하도록 독립적으로 구현해 놓은 그런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코드를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조화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뭐 덧셈이라는 함수를 구현해 놨으면 다음번에 요 덧셈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거를 그냥 호출해서만 쓰면 되지 또다시 한 덧셈 함수를 구현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코드가 중복되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덧셈 함수가 뭐 에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덧셈을 기존에는 뭐 두 가지 숫자들만 더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함수였는데 함수를 조금 변형해 가지고 이번에는 덧셈을 구현할 때 숫자 4개의 합을 구현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특정한 덧셈이라고 하는 특정 함수의 소스 코드만 수정하면 돼서 코드의 유지 보수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을 코드 블록 안에 넣어가지고 어떠한 어, 함수 이름이 호출될 때마다 그 특정한 기능이 계속 반복돼서 수행되게 그렇게 만든 게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 그것들을 직접 한번 구현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함수를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코드를 한번 짜 놓고 이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호출을 해서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머신러닝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를 전처리 한다거나 데이터를 시각화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런 어떤 특정한 뭐 그래프를 만드는 어떤 코드를 다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작성을 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맙게도 이런 그래프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 놨다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함수들을 만들어 놨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관한 그런 함수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게 요런 기능들이 함수로 구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요런 함수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지금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함수는
어떻게 생겨 먹은 애냐면 우리 반복문 조건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def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define의 약자예요. 그래서 뭔가를 정의한다 뭐 요런 거의 약자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함수 이름을 넣어요. 아까 말했던 그 계산 어플리케이션 중에 덧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연산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수 두 개를 더하게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있죠. 덧셈에 대한 기능.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특정한 덧셈이라고 하는 그 기능의 이름을 이렇게 덧셈 뭐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이 이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함수 이름 덧셈이 필요할 때마다 이 함수 이름을 호출하고 그 뒤에 어떤 값을 더할 건지 내가 어떤 값 두 개를 이 덧셈을 할 건지 이렇게 입력하는 게 요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 그래서 함수 우리가 덧셈 할 때마다 입력하는 수가 매번 다르죠. 어떨 때는 10 더하기 뭐 3 이런 연산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네 자리 숫자 그 네 자리 숫자 더하기 뭐 세 자리 숫자라던가 좀 더 큰 수의 덧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 입력하는 변수들의 값이 매번 바뀌죠. 그런 거를 함수에서는 이제 변수라고 하긴 하는데 앞에다가 매개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 매개 변수가 하는 역할은 이 함수 이름이 호출되고 난 뒤에 어떤 값을 요 코드 블록 이 함수 안에서 연산하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값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론을 이렇게 찍고 요 들여쓰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이 있어요. 이 코드 블록은 우리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데 이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기능을 하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을 코드 블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 value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연산이 다 끝났어요. 덧셈 기능이 다 끝났어요. 두 수, 매개 변수로 받은 거,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수의 덧셈이 끝나면 그걸 사용자한테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 돌려주는 거를 retu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뒤에 value가 있죠. 이 value는 어떤 값을 이제 돌려줄 건지 사용자한테 돌려줄 건지 그런 것들은 다 여기 코드 블록 안에서 정의가 된 어떤 특정한 변수 값을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함수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함수라고 하는 정의할 거다. 요거를 앞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인자를 받아와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요소 뭐 이런 것들을 받아와 가지고 계산할 건지 하는 매개 변수가 있고 이렇게 입력받은 매개 변수 값을 이 함수가 호출될 때 덧셈이면 덧셈, 곱셈이면 곱셈, 뭐 아니면 반복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건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련의 어떤 작업을 수행할 코드를 거쳐서 어떤 값을 만들어내요. 덧셈이면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값. 이게 코드 블록의 내용일 거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한 최종 결과 값을 리턴으로 이렇게 반환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함수 이름은 이제 중복되면 안 되고 이제 고유의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 뭐 숫자 언더스코어 이렇게 해가지고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좀 소문자를 함수를 쓸 때는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뭐 대문자를 써도 되는데 소문자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함수 그 코드 블록 안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전달해 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변수를 말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함수를 정의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자로부터 두 가지 숫자의 덧셈을 연산하는 덧셈을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거야 하면 매개 변수가 두 개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숫자 4개를 입력받아서 4개의 숫자를 다 더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매개 변수는 총 4개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마음껏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함수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마음껏 넣어도 되지만 이제 함수를 부를 때는 그 함수가 정의된 대로 매개 변수가 만약에 4개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쓰려면 함수를 나중에 호출할 때도 꼭 4개의 변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의 숫자를 모두 다 더하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4개, 사용자로부터 4개의 입력값을 받아야겠네 해가지고 4개의 매개 변수를 쓰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자가 쓸 때는 함수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를 뭐 2개만 입력했다거나 하면 이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개 변수 개수가 4개로 정의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그것을 함수를 쓸 때는 항상 반드시 매개 변수를 4개를 입력해서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코드 블록. 코드 블록은 이렇게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값들을 어떤 특정한 우리가 함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연산을 하게끔 만드는 게 코드 블록이에요. 그래서 코드 블록은 들여쓰기로 항상 구분을 하고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환값. 반환값은 이제 코드 블록이 다 실행되고 난 다음에 사용자한테 4개의 덧셈이 모두 완료됐으니까 이 값을 가져다 쓰세요 라고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값이 반환값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를 이렇게 하나 하는데 어떤 거를 해볼까요? 함수를 만드는데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출력을 해요. 어떤 값을 출력하냐면은 이름을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매개 변수로는 자, 사용자의 이름을 받아와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어, 자, 어떠한 특정한 문자열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인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플러스 네임 플러스 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문자열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코드 블록 텍스트 이렇게 해주면 자,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함수 이름 자, 프린트 언더바 그리고 네임 이렇게 적었죠. 함수 이름을 제가 마음대로 어떤 거를 화면에 출력하는데 그 출력하는 거는 이름이다. 요런 함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로 이것도 제가 임의로 이 변수 이름을 지정해 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는 매개 변수 이름을 제임스 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매개 변수 이름을 잼으로 했으면은 사용자한테 입력 받을 때도 이 잼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저장이 임시로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이제 가져다가 쓰고 싶을 때는 같은 이름을 이렇게 써줘야겠죠. 잼 뭐 이렇게. 그래서 사용자한테 안녕하세요. 잼은 이제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한 값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누구누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추가해 줘서 그거를 텍스트 변수에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텍스트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고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값도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반환값이죠.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값.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잘 정의를 했죠. 이 함수는 사용자의 뭔가 이름을 입력받아서 매개변수에 받아서 화면에 안녕하세요, 사용자 이름 그리고 누구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인데, 요거는 함수를 이렇게 설계만 해놓은 상황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해서 쓰겠다라고 미리 정의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프린트도 그렇잖아요. 프린트 함수도 이렇게만 있으면 아무것도 화면에 출력 안 하죠. 실제로 매개 변수에다가 사람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야지만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죠. 그런 것처럼 함수 자체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실행될 때 언제 이렇게 print name, 방금 제가 만든 요 함수 이름을 호출하고 소스 코드에 넣고 제 이름 매개 변수에다가 잼 여기에 들어갈게 제 이름 이관훈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이렇게 사전에 함수로 이렇게 구현을 해 놓고 이렇게 막 블라블라 소스 코드가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게 작성을 하다가 이때쯤 이 만들어 놨던 프린트 네임 요 함수가 필요하네, 요걸 써야겠네, 철순 이렇게 해서 이때 써야겠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 자체로는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는 그냥 어떤 사용 규격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우리가 이 규격대로 이 어떤 특정한 코드 실행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함수 이름을 반드시 넣고 다 넣은 다음에 매개 변수까지 넣어줘야지만 이렇게 특정한 이 함수 기능이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자주 또 헷갈리셔 하는 게 요 매개 변수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매개 변수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요걸 두 개를 하고 싶다. 자, 첫 번째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매개 변수를 지금 두 개로 늘렸죠. 그런 다음에 두 명한테 다 인사를 하도록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누구누구님,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 누구누구님 하고 쉼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name 2, 두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도 누구누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에러가 나요. 자, 에러가 뭐냐면은 자, 요 아규멘트, 그러니까 요 매개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한데 지금은 하나만 입력이 돼 있다, 요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 보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입력돼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 함수를 설계할 때는 매개 변수를 두 가지를 받는다고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호출할 때도 두 가지를 넣어서 써줘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들어와 있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뀐 함수를 호출하고 싶으면 매개 변수가 두 개인 함수를 호출하고 싶으면 쓸 때도 함수를 호출할 때도 이렇게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넣어줘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 블록을 수정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산이 가능하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건 이렇게 했었고, 자, 문자열 연산만 했었는데,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두 가지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이렇게
함수 값을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받아왔죠. 그 함수 이름은 add예요. 뭔가 두 가지 숫자들을 더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값 얘가 함수가 하는 역할은 넘버 1과 넘버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임시로 담아 놓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 계산이 완료되면 사용자한테 연산된 값, 어떤 값이에요? 두 개의 숫자가 더해진 값을 요 리절트 변수에 넣고 그거를 다시 사용자한테 반환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행하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죠. 왜냐면은 함수를 우리가 설계해 놓긴 했는데 아직 실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숫자 10과 100과 한 700 이런 숫자를 두 가지를 더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800이라는 값이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100이라는 값이 요 넘버 1에 저장된 거죠. 자, 요 함수가 실행될 때 매개 변수에 입력된 100이라는 값이 요 넘버 우리가 임의로 입력한 넘버 1 요 값에 저장이 되고 두 번째 매개 변수 700이라는 숫자가 여기 넘버 2에 입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수의 이름이 호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매개 변수가 두 개 다 잘 들어왔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수를 더해서 요 함수 내부에서 변수 리절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저장 요 두 개의 값을 더한 리절트라는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리절트라는 값이 반환돼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Alt Shift E를 눌러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화면에 잘 출력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우리 초록색 버튼 눌러서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이 값이 이렇게 반환되도록만 했었죠. 자, 사용자한테 어떤 800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값을 변수에 담아서 이렇게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자, 지금은 화면에 출력해라 요런 프린트 함수가 없었어요. Alt Shift 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린트가 없어도 이렇게 잘 보이는 걸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요 실행 버튼,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면 요거는 요 결과값을 바로바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아무튼 자, 우리가 이 함수의 결과값을 요 런 버튼을 눌러서도 보고 싶으면은 이 함수를 통해서 연산된 결과값을 우리도 요 어떤 변수에다가 담아 놔야 돼요. 항상 첫 시간에 말했던 그 변수라고 하는 애에다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담아둔다라고 했죠. 그렇게 담아둔 데이터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거나 다시 어떤 다른 연산을 할 때 재사용하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들을 담아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두 개의 결과값을 확인하고 싶으면 print a 이렇게까지 해줘야 원래 이렇게 run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잘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 계산 리턴이 되는 그 결과 보여지는 결과가 차이가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는 것과 그냥 요거 없이 Alt Shift E를 누르면 얘는 드래그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바로 드래그해서 Alt Shift E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나온 결과 값들을 바로바로 화면에 출력하게 돼서 바로 뭐 프린트를 쓰지 않더라도 바로 화면에 출력되지만 이제 실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값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조금 다시 살펴보면, 자,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 def 이렇게 달아주고 띄어쓰기 하나 하고, 그리고 함수 이름을 이렇게 써줍니다. 이 함수 이름은 요 아래 함수가 호출됐을 때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이 어떤 내용들이 실행될 건지를 누가 봐도 좀 알아볼 수 있게 함축적인 이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코드 블록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몇 개의 값을 입력받아 가지고 그 값을 연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 매개 변수에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함수 뒤에는 반드시 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요 안에 코드 블록하고 리턴을 정의할 때는 항상 요 들여쓰기 탭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같은 들여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같은 라인에 있는 거, 이게 만약에 여러 번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리절트에다가 리절트를 또 다시 더하고 뭐 요것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리절트 더하기 뭐 이렇게도 또 쓸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같은 간격의 들여쓰기로 되어 있는 애들을 같은 코드 블록으로 인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들여쓰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애들만 이 함수 안에 있는 요 안에서 동작하는 코드 블록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함수 안에 있는 거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함수 밖에 있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간 줄이 다 켜졌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 함수 안에서 정의된 변수들은 요 밖에서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함수 안에 result라고 하는 변수가 써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result number 1, number 2 요것도 다 함수 안에 있었지만 여기 함수 밖에 들여쓰기로 가면 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이거는 뭐냐면, 실행해 보면 얘는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뭐냐면은 요 코드 블록 안에서 존재하는 이 리절트라는 변수는 코드 블록 안에서 존재하는 애지, 함수 요 밖에,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밖에 있는 상태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애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안에 요 변수 이름을 써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함수 안에서 정의된 이 변수들은 항상 함수 안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 점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리턴은 요 다 연산이 끝난 다음에 연산이 다 처리된 값을 사용자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턴도 요 코드 블록하고 같은 들여쓰기 라인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함수가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 리턴 값 최종적으로 연산인이 코드 블록이 다 끝나고 이 값을 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리턴도 항상 들여쓰기 주의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었던 이 코드가 동일한 내용이죠. 근데 함수 이름만 좀 달라요. 뭐 여기는 add underbar number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제가 함수 이름을 좀 바꿨죠. 매개 변수 이름도 다르죠. 여기는 a, b, 여기는 number 1, 2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요 안에 함수 이름을 뭘로 하는지, 매개 변수는 뭘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하는 순서를 한번 보면
자, A, B가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죠. 코드 블록 안에 있죠.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A, B라는 값을 코드 블록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값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리절트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이렇게 할당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연산이 끝나면 이렇게 리턴 값을 리절트라고 하는 리턴 값을 반환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함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에 필요한 매개변수 값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 값이 이렇게 함수가 실행되면서 요 A, B 두 개의 각각이 매핑이 되고 아까처럼 코드 블록이 이렇게 실행되면서 값을 최종적으로 요 sum result에는 여기 연산된 두 가지 값이 이렇게 할당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함수가 동작합니다. 네, 여기 했던 것들은 방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퀴즈를 좀 풀어봐야겠죠. 함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자, 첫 번째 퀴즈는 간단해요. 숫자 4개를 입력받아서 4개의 숫자의 합 그리고 4개의 숫자의 곱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함수 이름은 add 두 가지를 각각 만드는데 첫 번째는 add, 두 번째는 multiply 이 두 가지 함수를 써야 돼요. 자, 매개 변수 여기 비어져 있죠. 그 4개를 이렇게 채우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return 값은 각각 4개의 숫자의 합 add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숫자를 다 더한 값을 사용자한테 리턴을 해줘야 되고 multiply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숫자를 다 곱한 값을 이제 리턴을 해줘야겠죠. 그런 퀴즈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가서 홀수 짝수 판별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매개 변수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코드 블록 안에서 자동으로 판별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자, 반환되는 값은 홀수 또는 짝수 이런 문자열이라는 거. 그래서 함수 이름은 자유롭게 하고 리턴 값은 홀수 또는 짝수예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매개 변수는 무슨 형이죠? 숫자형으로 입력을 받죠. 숫자형으로 입력받는데 리턴 되는 값은 문자열로 줘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려면은 조건문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인 거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인 거고 그쵸? 그거에 따라서 리턴 값을 넣어줘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 뭐냐면 함수의 마지막 퀴즈는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이 매개 변수라는 애는 문자 숫자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예전에 배웠던 리스트, 딕셔너리, 기타 등등 어떤 것이든 다 여기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매개 변수에 어떤 값이든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여기 안에 코드 블록 안에서 지금은 이 플러스라고 하는 애는 어떤 사칙 연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사칙 연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함수 이름도 add 이렇게 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 매개 변수로 리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사칙 연산을 쓸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리스트에 필요한 함수들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들어오는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맞게 코드 블록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매개 변수로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평균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리스트라고 하면은 숫자가 여러 개 있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이런 리스트들이 있겠죠. 여기 들어오는 사용자가 입력한 여러 가지 값 몇 개가 될지 몰라요. 사용자가 막 3개만 입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개 이렇게 입력했을 수도 있죠. 2개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반복문을 써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더하고 그리고 다 더해진 값을 어떤 리스트의 길이에 맞게 나눠주면 평균 값이 되겠죠. 그거를 코드 블록으로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um 함수는 쓸 수가 없고 반드시 for문을 써서 리스트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리턴 값은 이제 평균 값이다. 요게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그리고 객체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가 뭔지 그냥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좀 먼저 드려볼게요. 클래스 그리고 객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우선 클래스와 객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클래스 그리고 객체 이 개념을 매 순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회원가입할 때 있죠.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거나 아니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할 때 그럴 때 그것도 다 클래스 그리고 객체 이 개념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또 뭐가 있냐면 게임 캐릭터 이런 거 만들 때도 다 클래스와 객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클래스와 객체가 이제 도대체 회원가입과 뭐 게임 캐릭터 만들 때 어떻게 활용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회원가입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뭐 회원가입 버튼을 딱 누르면 뭐 약관도 나오고 이름을 뭘로 할지 나이는 몇으로 할지 혹은 뭐 이메일 주소를 뭘로 할지 이렇게 입력하는 폼들이 쭈루루룩 나와 있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상 정보에 맞게 데이터들을 쭈루룩 입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어떻게 돼요? 제 회원가입 계정이 생기고 그리고 자동으로 뭐 로그인 되면은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뭐 포인트는 몇 개고 뭐 혹은 메일 가입하는 페이지라면 메일 몇 개가 와 있고 이런 등등의 정보들이 나타나잖아요. 자, 여기서 클래스와 객체 개념을 볼 수 있는 거는 회원가입 입력하는 폼 있죠. 그 각 개개인들의 어떤 정보들을 입력하는 그 폼 자체가 클래스예요. 그 클래스는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마다 회원가입을 했을 때 이 정보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우리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이런 정보들은 반드시 입력해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클래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어떤 개인 신상 정보를 주르륵 입력해서 나온 내 계정은 뭐냐면 그건 객체예요. 그 객체는 저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다 들고 있죠. 그리고 그 객체가 만약에 이메일 객체라고 하면은 이메일 구글 계정이라고 하면은 구글 객체라고 하면 내가 가입한 구글 그 객체 계정은 뭘 할 수 있냐면 메일도 받을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혹은 뭐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그 객체가 쓸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렇죠? 이 개념을 클래스와 객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게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거고 객체는 뭐냐면은 그 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완료했을 때 돌려받는 이 계정 요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그 객체는 고유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객체마다 정보가 다 다르죠. 제가 가진 구글 계정 정보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 정보는 이름부터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독했냐, 유료로 구독했냐에 따라서
그 어떤 특정한 함수, 그 객체가 쓸 수 있는 함수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클래스와 객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게임 캐릭터 만드는 거라고 했죠. 우리 게임 캐릭터 만들 때 어때요? 뭐 성별 여자로 할지 남자로 할지 혹은 뭐 직업을 뭐 전사로 할지 궁수로 할지 뭐 게임 아이디는 뭐로 할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폼 자체는 다 동일하죠. 누가 접속해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보여지는 폼은 다 동일해요. 그쵸? 그 보여지는 폼, 계정 게임 캐릭터 이름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성별을 입력하세요. 직업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 그런 틀들은 클래스인 개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내가 뭐 아이디를 뭐 관훈이 짱짱 뭐 이렇게 만들고 뭐 계정은 뭐 직업은 궁수 뭐 이렇게 만들면 저만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된 저만의 객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객체가 막 제가 게임을 열심히 해서 사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레벨업도 하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스킬들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달라져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계속 변하죠. 플레이 타임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사냥해서 얻은 경험치는 얼마인지, 다른 사람을 죽인 킬수는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객체예요. 그 객체, 게임 캐릭터 객체는 제가 만든 객체와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도 다르고 친구들이 만든 객체도 다 다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인 거고, 계정을 만들기 위한 회원가입 폼인 거고,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클래스를 통해서 어떤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요것이 객체, 인스턴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객체는 데이터와 함수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저만의 구글 계정에 신상 정보가 있는 거고, 그 구글 계정이 쓸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왜 쓸까요? 클래스와 객체를 왜 쓸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사람들마다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이 계정 가입할 때 이 사람만을 위해서 회원가입 객체를 만들고 저 사람이 회원가입할 때는 약관을 또 바꾸거나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또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정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고정된 틀은 클래스를 정의한 사람, 그 사람이 뭐 개발자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그 클래스를 만든 사람, 우리는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을 아이디로 쓰게 할 거야. 아니야.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 때 항상 사용자가 아이디를 새롭게 입력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그 정하는 것들을 클래스를 만드는 건데 그것들은 다 클래스를 작성하는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객체를 다 일일이 하나씩 한 명씩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편하게 클래스라는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생성해서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클래스와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때요? 재사용성이 늘어나죠.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두면 객체는 무한정 만들 수가 있죠. 사람들이 얼마만큼 오던 간에 새롭게 어떤 고정된 틀, 저라는 사람이 만든 계정과 여러분들이 만든 계정 정보는 다르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항상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 정보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있죠. 이게 반복돼서 사용자의 이름, 계정 안에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런 변수들은 다 동일하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 자체는 또 다 다른 이런 것들을 재사용성을 좀 높이게 이렇게 하게끔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런 반복되는 회원가입 절차들을 좀 통일화해서 효율을 높이고 재사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구조화. 구조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 정보가 있는데 누구는 또 없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체계적이지 않죠. 일관되지도 않고. 그래서 클래스라는 어떤 개념을 잡아가지고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데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 모델링 하기 위해서 클래스와 객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현실 세계는 다 클래스와 객체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꼭 컴퓨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거가 있냐면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보면 동물이라고 하는 동물에 속하죠. 동물 중에서도 뭐 포유류, 그 중에서도 두 발로 걷는 그런 동물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딱딱딱 들어왔다가 각각 개별 사람마다 이름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다 다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클래스 현실 세계는 다 클래스와 객체 개념으로 돼 있어요. 크게 코끼리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실제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와 어, 우리 뭐 한국 서울 저 대공원에 있는 그 코끼리, 실제 그 각각의 객체 값들은 다 다르죠. 실제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의 크기와 몸무게, 그리고 서울 대공원에 있는 코끼리와 몸무게, 성별 뭐 다 다르죠. 이런 것처럼 현실 세계는 다 클래스와 객체로 우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좀 더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뭐 게임 세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회원가입 이런 어떤 인터넷에서 쓰는 플랫폼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실 세계를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런 클래스와 객체 개념을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로 클래스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요리책 같은 거예요. 레시피를 다 적어 놓은 거죠. 레시피를 다 적어 놓은 뭐 떡볶이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시간은 얼마고, 고춧가루는 얼마 들어가야 되고, 떡은 얼마큼 들어가야 되고, 물은 얼마큼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떡볶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다 요리책 안에 넣어두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요리를 할 때 쓰는 레시피다. 어떤 떡볶이라는 요리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딱 정해놓은, 어떤 사람 또 사람들마다 레시피가 다 다르죠. 백종원이 만든 뭐 떡볶이 레시피, 그리고 제가 요리책을 써가지고 해놓은 뭐 떡볶이, 짜장 떡볶이에 대한 레시피도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각각의 클래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레시피를 보고 요리하는 개개인 사람들은 어때요? 다 다르죠? 자, 그 동일한 레시피를 보고 동일하게 요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조리 시간이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뭐 그 레시피에 있는 재료가 없어서 뭘 덜 넣을 수도 있고, 현실 세계에서 똑같은 레시피를 봤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 똑같이 요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떡볶이라는 요리 자체는 사람마다 만들 때마다 다 다르죠. 그게 바로 객체인 거예요. 그 요리책을 보고 만들어져서 나온 그게 그 떡볶이가 새로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 요게 객체고, 개념적으로는 요리책을 보고 만든 요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얘긴데, 클래스는 객체를 어떻게 담을 건지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고, 객체는 뭐냐면은 클래스가 만들어 놓은 그 그릇 컨테이너 안에 새롭게 우리가 어떤 사람마다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게 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때처럼 마찬가지로 요 클래스라고
미리 앞으로 함수 때는 def 이렇게 정의했죠. 근데 클래스는 클래스 이렇게 소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클래스를 만들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써야 되는 게 클래스 이름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속성과 함수 요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속성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회원가입 입력 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회원가입 하려면은 이름이라는 정보를 반드시 넣어야 돼. 그리고 생년월일도 넣어야 돼.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넣어야 돼.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건지, 어떤 속성 정보를 입력받을 건지를 미리 정의해 두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속성이에요. 속성, 클래스의 속성. 그리고 우리 회원 계정에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줄게. 메일을 쓸 수 있는 기능을 줄게. 아니면은 유튜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게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도 보고 넘어가겠네요. 자, init 함수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생성자 함수인데 요 아까 말했던 회원가입할 때 입력해야 되는 속성을 정의해 놓는 함수예요. initialize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려면 요러한 속성 정보들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클래스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새롭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클래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예제는 dog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죠. 자, 여기 항상 우리 함수할 때도 들여쓰기 했었죠. 이 들여쓰기가 된 건 뭐예요? 지금부터 이 클래스 RS는 코드 블록들은 다 요 클래스에 속한다. 요런 개념이죠. 자,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함수가 적혀져 있네요. 클래스 안에 함수 왜 쓴다 했죠?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는 반드시 어떤 일련의 속성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거나 혹은 그 객체만이 쓸 수 있는 기능들을 구현해 놓거나 해야 돼서 항상 요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함수를 구현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언더바를 2개를 씁니다. 그리고 init 그리고 언더바 2개 그리고 괄호 하면은 셀프가 자동으로 생기죠. 자, 근데 여기 셀프라는 매개 변수는 잠시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여기 예제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쳐볼게요. 자, 개의 이름을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품종 브리드는 뭘로 할 건지를 매개 변수로 쓰겠다는 거죠. 매개 변수 우리 방금 배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self.name은 name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조금 바꿔서 써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dog 언더바 매개 변수 이름은 마음대로 여기 써도 되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매개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dog name 이렇게 쓰고 self 하고 breed 하고 dog breed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요 셀프 점을 쓴 거는, 자, 셀프가 무슨 뜻이에요? 객체 자기 자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객체 셀프 점 네임이라고 한 거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는 그 객체 자기 자신의 이름은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더그 네임이라 하겠다. 자, 여기 또 이 더그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의 품종은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개의 이름, 요걸 더그 브리드로 하겠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클래스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요 함수 설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름은 클래스라는 이름은 지정해 놨지만 우리가 실제로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계정이 생기는 것처럼 회원가입 폼만 있는 상태고 우리가 아직 회원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회원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 더그라는 걸 클래스 이름을 호출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괄호를 씁니다. 괄호를 쓴 다음에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뽀삐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든 리트리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클래스 더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 겁니다. 회원가입을 할 겁니다. 회원가입할 때 이름은 뽀삐로 하고 저의 또 다른 속성 정보로 저의 품종은 골든 리트리버로 할 겁니다. 그런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나와요. main.dog 뭐 이렇게 블라블라 한 숫자들이 나오죠. 자, 요게 뭐냐면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방금 만든 객체를 a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두죠. 그리고 print a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정보가 나타나요. 자, 근데 자, 회원가입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 계정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나오죠. 내 객체가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아직 여긴 다 정의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객체가 A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자, A는 지금 새롭게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든 거죠. A라는 거는 자, 그 A라고 하는 객체는 내 계정에 이름을 확인해 봤더니 뽀삐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내 품종은 골든 리트리버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만약에 말티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말티즈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게 무슨 얘기예요? 말티즈 뽀삐 이렇게 하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내 게임 캐릭터의 이름은 내가 여기 입력한 회원가입할 때 입력했던 뽀삐라는 애다. 내가 가지고 내 캐릭터의 품종은 말티즈인데 이 말티즈는 내가 계정을 생성할 때 입력했던 거다. 그러한 정보들을 요 A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더 늘리고 싶어요. 뭐 A 더그 age 그러면 여기도 객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이 더그 age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써야 되는 걸로 코드를 바꿨는데 지금 매개 변수를 2개만 썼으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여기도 나이는 뭐 10살 정도로 해볼까요? 하고 실행해 보면 자, 말티즈 뽀삐에만 나오죠. 만약에 내가 계정 가입한 나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점을 쓰고 이렇게 age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더그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설계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했고 그거를 요 객체가 저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회원 가입을 했고 그 회원 가입했던 정보들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하나 뭐 있죠? 계정을 가입하면 그 계정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된다고 했죠. 자, 지금은 그냥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 객체가. 자, 여기에 객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발크.
아이고 마크하고 매개 변수는 아무것도 없고 얘가 하는 게 뭐냐면 프린트하고 셀프 우선은 이렇게 셀프하고 이름 쓰고 가 짓습니다. 똑같이 코드를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하면 아무것도 이전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방금 만든 요 기능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A라는 객체를 먼저 불러와야겠죠. 제 계정을 불러오는 거예요. 제 계정을 불러와서 지금 메일을 쓰겠다, 함수의 기능을 쓰겠다 하고, 함수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은 요 셀프는 자기 자신이라서 매개 변수를 굳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입력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뒤에 가서 배우는데 여기 또 잘못 썼네. 이렇게 해서 하면 뽀삐가 짖습니다. 요게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게 뭐냐면 이 객체, 더그라는 객체를 만들면 객체가 쓸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자, 만약에 다른 기능도 한번 만들어 보죠. it 하고 매개 변수로 뭐 food 이렇게 해볼까요? 자, print self.name 자 하고가 무엇을 먹냐면 food를 먹습니다. 이렇게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 만들 때 꼭 리턴이 안 들어가도 되긴 해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없더라도 뭐 프린트만 해야 되는 그런 함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리턴은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 쓰고 방금 이 개한테 먹이를 뭔가 먹이는 기능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 객체를 먼저 불러와야겠죠. 내 계정에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여기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방금 구현해 놓은 게 이렇게 생겼죠. 자, 다시 A 누르고 점을 누르고 좀 기다리면 여기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셀프 더그 셀프는 자기 자신이라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뭘 먹일지 만약에 핫도그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개 변수 food에 핫도그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고 자, food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food는 이렇게 화면에 출력될 거고 그리고 개 이름은 뭐예요? self.name이죠. self.name은 객체가 자기 자신 가지고 있는 이름 요거를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셀프는 조금 다음에 뒤 슬라이드에서 다시 또 다룹니다. 잠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약 띄어쓰기가 좀 보기 싫다 그러면은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바꾸면 자, 띄어쓰기가 잘 없어지고 뽀삐가 핫도그를 먹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개밥을 한번 줘볼게요. 뽀삐가 개밥을 먹습니다. 여기도 살짝 바꿔줄까요? 개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객체가 어떤 기능을 하게끔 내가 구글 계정을 했으면 계정 메일 지메일 가입했으면 지메일에서 메일 쓰기 기능을 여기 이렇게 쓰면 이 계정에 가입한 객체들은 다 요 함수들을 쓸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요것들을 구현해 놓는 게 클래스를 구현해 놓고 클래스만 실행해 봤자 어차피 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고 실제로 클래스를 써서 객체를 만들려면 이렇게 호출하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자 여기 속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안 붙어요. 함수만 이렇게 괄호가 붙습니다. 속성 정보 뭐예요? init 해서 이 객체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회원 가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 싶을 때는 괄호를 안 쓰고 init에 있는 이 정보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한 기능들을 하게 하고 싶을 때는 괄호를 써서 이렇게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 함수를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자, 여기도 조금 들여쓰기가 돼 있죠. 자, 우리 아까 함수 배웠을 땐 이렇게 들여쓰기가 앞에서부터 나왔죠. 자, 근데 지금은 클래스 안에서 있는 함수는 들여쓰기 한 칸 돼 있어요. 요거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df add 하고 넘버 1, 넘버 2 아까 했던 return 넘버 1 플러스 넘버 2 이렇게 하면은 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아니죠. 왜냐면은 들여쓰기가 요 클래스의 하위 블록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클래스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함수니까 얘는 어떤 클래스에 종속되어 있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요 들여쓰기 항상 주의하셔라는 얘기입니다. 자, 함수 안에 있는 코드 블록을 정의하기 위해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요게 함수 안에 있는 애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함수는 클래스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프 우리 계속 나왔죠. 셀프는 뭐냐면은 클래스 내에서 쓰는 매개 변수인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면 그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객체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정보나 아니면은 함수들 이런 것들을 쓸 때 이게 이 해당 클래스 안에 있는 객체가 쓸 수 있는 어떤 정보나 함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는 클래스를 설계해 할 때는 셀프를 입력하는 게 필요하지만 클래스를 우리가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굳이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클래스를 설계할 때는 셀프를 다 썼죠. 객체 그 자기 자신은 네임이라고 하는 애를 갖고 있고 객체 그 자기 자신 이 클래스 더그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객체 자기 자신은 품종이 이거다. 객체 자기 자신의 나이는 이거다. 어떤 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매개 변수를 나이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클래스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이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설계할 때만 객체가 쓰는 거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프라는 개념을 씁니다. 네, 여기까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두 가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게임 캐릭터 클래스 그리고 객체 만들기예요. 자, 게임 캐릭터 생성하는 그런 클래스는 아이디, 성별, 직업 정보를 갖고 그리고 해당 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해서 새로운 게임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어떠한 기능이 가지고 있냐면 공격이라고 하는 함수를 갖는데요. 그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함수가 호출될 때,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화면에 문자열로 공격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를 갖고 있대요. 그 함수 이름은 attack이래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따로 들어가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객체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게 퀴즈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 클래스. 요거는 또 똑같은 건데 부동산 정보를 갖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클래스는 위치, 평수, 건물의 종류, 가격, 지어진 연도 이런 정보들을 갖는데요.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다 동일하지만 그 건물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 정보들을
실제 값들은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각각의 정보를 입력해보고 여러분만의 어떤 부동산, 건물 그런 객체를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정보를 확인하면 이렇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함수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함수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